5월의 따스한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던 어느 화요일 오후, 이윤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어떤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윤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조용한 집안에서 58세의 윤숙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그 6개월 동안 윤숙은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밤늦게 술에 취해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잠 못 이루는 밤들도 이제 추억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렇게 자유로운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윤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차가운 커피 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의 쓴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문득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8살에 태수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꿈꿨었는데 현실은 그 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태수는 밖에서만큼은 완벽한 신사였어요.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유머러스하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통했죠. 아내를 아끼고 가정을 사랑하는 모범적인 남편의 모습을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타고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 문을 닫고 나면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도 생각나네. 윤숙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왼쪽 어깨를 쓸어내렸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15년 전 태수가 술에 취해 던진 소주병에 맞아 생긴 상처였죠. 그때 병원에서 5바늘을 꿰맸는데 의사는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태수는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고 나서 울면서 사과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변명했죠. 하지만 그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술에 취해 돌아온 태수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어요. 밥이 맛없다고,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윤숙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사과하고 선물을 사오곤 했죠.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태수의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인한 죽음에 모든 조문객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5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모두들 안타까워했죠. 특히 태수의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은 윤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윤숙 씨는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침착하시다니. 어떤 사람은 윤숙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수근수근 속삭였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게 정상인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윤숙은 그 모든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디며 살아온 자신의 고통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지. 윤숙은 다시 한번 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수가 죽은 후 찾아온 친척들과 지인들은 모두 태수를 좋은 사람이었다며 추모했어요. 윤숙이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낄지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작 윤숙은 그들의 걱정과는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풍경이 평온했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풍경을 보는 것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창가에 서 있으면
태수가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느냐며 화를 냈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미자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숙의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미자야. 윤수가 뭐 하고 있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요. 또 혼자 있었구나. 나 지금 내 근처에 있는데 잠깐 들를까? 그래요, 들르세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숙은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자가 오면 적어도 몇 시간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많이 늘어났고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이게 나인가? 58세. 아직 늙었다고 할 나이는 아니었지만 거울 속 윤숙의 모습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30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상처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자유로워졌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긴 하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윤숙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누구와 만날 약속도 없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윤숙은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허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채워야 할지 윤숙은 아직 알지 못했어요. 미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약 30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윤숙은 차를 우리면서 문득 결혼 초기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만 해도 태수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른 사람인 척 연기를 잘했다고 해야겠죠. 28살의 윤숙은 작은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태수는 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말솜씨까지 좋았던 태수는 윤숙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회사에 업무차 방문하던 태수는 항상 윤숙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윤숙 씨, 오늘도 예쁘시네요. 점심 드셨습니까? 그런 인사가 반복되다가 어느 날 태수가 용기를 내어 윤숙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태수는 윤숙을 공주처럼 대해줬습니다.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꽃을 사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며 윤숙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윤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교제한 지 1년 만에 태수가 프로포즈했고 윤숙은 주저없이 승낙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태수는 윤숙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듯 했습니다. 신혼집도 윤숙이 원하는 곳으로 정했고 혼수 준비도 윤숙의 취향에 맞춰서 했죠. 하지만 결혼 후 1년이 지나자 태수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윤숙이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면 왜 이렇게 늦었느냐며 따지기 시작했죠. 윤숙이 친구들과 만나려고 하면 결혼했으면 남편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윤숙은 차 오는 손을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수의 통제는 점점 심해졌어요. 윤숙이 화장을 하면 누구 보라고 그렇게 꾸미느냐며 화를 냈고 예쁜 옷을 입으면 남자들이 쳐다본다며 갈아입으라고 했죠. 윤숙의 친구들과의 만남도 점점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태수의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손목을 세게 잡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윤숙이 조금이라도 반박하면 태수는 돌변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들어?
누가 돈 벌어다 주는 줄 알아? 태수는 윤숙을 경제적으로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숙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했고 결국 윤숙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는 모든 경제권을 태수가 쥐고 있었죠. 윤숙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태수에게 돈을 달라고 해야 했고 태수는 그때마다 윤숙을 깎아내렸어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이것저것 달라고 하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태수는 모든 책임을 윤숙에게 돌렸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면 남자가 병원에 가서 그런 검사를 받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다며 거부했죠. 결국 윤숙만 혼자 산부인과를 다니며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윤숙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임신을 방해할 수 있다고 조언했죠. 하지만 태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자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야라며 윤숙을 더욱 괴롭혔어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면서 태수는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만 했지만 어느 날 태수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고 확신하게 되었죠. 윤숙이 그 문제를 들고 나오자 태수는 오히려 역정을 냈어요. 남편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게 정상이야? 내가 나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태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윤숙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폭력은 더욱 심해졌어요. 윤숙이 외도 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태수는 주먹을 휘둘렸죠. 결혼 10년 차에 도박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태수는 경마, 경륜, 심지어 불법 도박까지 손을 댔어요. 집안의 비상금이 모두 사라졌고 윤숙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죠. 윤숙이 반대하면 내가 따면 우리 살림이 나아질 거야라며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윤숙은 생활비를 아껴서 빚을 갚아야 했어요. 때로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태수가 알면 또 폭력을 휘두를 것이 뻔했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했죠.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 윤숙은 찻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여 년 동안 계속된 폭력과 모욕,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뎌내야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고생한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봐서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미자의 존재였습니다. 미자는 윤숙의 유일한 친구이자 마음의 버팀목이었어요. 가끔 미자 앞에서만큼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죠. 미자도 윤숙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윤숙이 힘들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넸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미자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윤숙은 과거의 기억을 떨쳐내고 문을 열러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악몽이 끝났어요. 태수는 더 이상 윤숙을 괴롭힐 수 없었죠. 하지만 30년 동안 쌓인 상처와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윤숙아, 열어줘. 미자의 밝은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윤숙은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55세의 미자는 윤숙보다 3살 어렸지만 훨씬 생기 있고 활기찬 모습이었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이런 걸 또 사왔어요? 혼자 사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오면 어떡해요? 뭘 그런 소리 해. 과일은 몸에 좋잖아. 요즘 제철 딸기라고 하던데 하나 먹어봐. 미자는 윤숙의 손에 딸기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달콤한 딸기의 맛이 입안에 퍼지자 윤숙은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도 예전에는 누릴 수 없었죠. 태수가 있을 때는 친구가 집에 와서 과일을 먹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했었거든요. 차 한잔 할까요?
그래, 좋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자는 최근에 있었던 동네 소식들을 전해주었어요. 누구네 집 아들이 결혼했다는 이야기, 누구네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죠. 참, 윤수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아? 미자의 질문에 윤숙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심심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평온함이 더 컸죠.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윤수가, 너 아직 젊잖아. 58세가 무슨 나이야. 요즘 세상에 60도 젊은 축에 속한다고. 미자는 윤숙의 손을 잡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숙은 미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대충 눈치챘어요. 미자야, 설마. 응, 맞아. 재혼 이야기야. 미자의 직설적인 말에 윤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윤숙에게는 아직 낯설었어요. 태수가 죽은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혼을 생각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미자야,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죽은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게 뭐 어때서? 윤수가, 솔직히 말해봐. 태수 씨가 살아있을 때 행복했어? 미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자는 윤숙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태수의 폭력과 외도, 그리고 도박 문제까지 윤숙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지켜봐 왔죠. 미자야, 그렇다고 해서 윤수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30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견뎌낸 거야. 이제 진짜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미자의 말에 윤숙은 마음 한구석이 뜨끔했습니다. 사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만약 태수가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데 누가 58세 된 여자를 원하겠어요? 그것도 재혼하는 여자를.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요즘 50대는 정말 젊어. 너만 봐도 그래. 조금만 가꾸면 40대로도 보일 거야. 미자는 윤숙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확실히 윤숙은 태수가 죽은 후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 움츠러든 모습은 사라지고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실은 말이야.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남편 회사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 60세 정도 되는 남자인데 독신이야. 사업도 잘 되고 인품도 좋다고 하던데. 미자야, 정말 그만해요. 난 재혼할 생각 없어요. 윤숙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약간의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태수와는 다른 사람일까? 아, 그냥 한번 만나보기만 하면 안 돼?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 만나보는 거야. 그런 만남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목적이 있는 만남인데. 윤숙은 고개를 저었지만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윤숙아, 너 정말 혼자 살 거야? 앞으로 20년, 30년을 혼자 살 생각이야? 미자의 질문에 윤숙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긴 했지만 가끔은 외로웠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말 상대가 그리웠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요? 윤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윤숙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박정국이라는 사람인데 건설업을 해. 중견 기업 사장이야. 우리 남편이 그 회사와 거래를 하는데 정말 신사라고 하더라고. 왜 그 나이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게 젊을 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대. 그런데 그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진 후로 계속 독신으로 살았다고 해. 윤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왠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윤숙 자신도 첫사랑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과는 결혼하지 못했죠. 미자야, 난 정말 재혼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혼자 살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한 번만 만나봐. 정말 친구로만 만나는 거야.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나 나누고. 어때? 미자는 계속 윤숙을 설득했습니다. 윤숙은 고민되었어요.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무섭기도 했죠. 30년 동안 태수에게 시달리면서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생각해 볼게요. 정말?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네,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만약 만난다면 카페 같은 곳에서 짧게 만나는 걸로 해요. 미자는 윤숙의 대답에 기뻐했습니다. 적어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 좋아. 내가 알아볼게. 그런데 윤수가 만나기 전에 미용실 좀 다녀와. 머리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미자야,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그런데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두 사람은 그 후로도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자는 윤숙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고 윤숙은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은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호기심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죠. 미자가 집을 나간 후 윤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재혼을 고려해 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살아가는 게 나을까?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미자와의 대화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숙은 그동안 미자의 제안에 대해 계속 고민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더 컸죠. 30년 동안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목요일 오후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수가 그분이 내일 오후 3시에 시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래? 내일이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윤숙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막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니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긴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더 부담스러워질 거야. 그냥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는 걸로 하자. 어디서 만나요? 역 앞에 있는 카페 로망 알지? 거기서 만나면 어때? 사람도 많고 부담스럽지 않을 거야. 윤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미자야, 너무 기대하지는 마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니까. 물론이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만나. 전화를 끊고 나서 윤숙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 미용실에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랫동안 자신을 가꾸지 않았어요. 미자 말대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오전 윤숙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사는 윤숙의 머리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언제 파마하신 거예요? 머리가 너무 상했네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트리트먼트부터 하고 커트랑 염색을 해드릴게요. 피부톤에 맞게 갈색으로 하면 어떨까요? 3시간 후 거울을 본 윤숙은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가 얼굴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고 레이어드 컷으로 잘라낸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죠. 집으로 돌아온 윤숙은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대부분이 검은색이나 회색의 수수한 옷들이었어요. 태수가 화려한 옷을 싫어해서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것이 진한 남색 니트와 검은색 바지였어요. 오후 2시 40분, 윤숙은 카페 로망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려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미자가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지 않아서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랐죠. 다만 키가 크고 인상이 좋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윤숙 씨인가요? 뒤에서 누군가가 윤숙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숙은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윤숙의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정구가? 윤숙아, 정말 너구나. 그 남자는 윤숙의 첫사랑, 박정국이었습니다. 30년 전에 헤어진 그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도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죠. 윤숙은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죠. 윤수가 왜 울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정국은 당황해서 윤숙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습니다. 하지만 윤숙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숙은 울면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정국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도 윤숙을 보자마자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일단 카페로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정국은 윤숙을 카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평일 오후라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은 윤숙은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죠. 물 좀 드세요. 정국이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윤숙은 물을 마시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정국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괜찮아요. 나도 놀랐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어요. 정국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미자 씨가 소개해 주신다는 분이 윤숙이인 줄 몰랐어요. 성함만 들었는데 나도 몰랐어요. 박정국이라는 이름은 들었지만 설마 당신일 줄이야. 윤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졌어요. 자신이 얼마나 늙고 초라해졌는지 생각이 나니까 정국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윤숙아, 고개 들어봐. 정국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윤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예뻐요. 아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정국의 말에 윤숙은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태수는 윤숙을 예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거짓말. 나 이제 58살이에요. 할머니나 다름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58이 무슨 할머니예요. 나도 60인데. 정국은 윤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였죠. 정국아, 당신은 결혼은 했어요? 윤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독신이에요. 왜요? 왜 결혼 안 했어요? 정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한마디에 윤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국이 자신을 잊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니. 그동안 자신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았는데 정국은 자신을 그리워하며 혼자 살아왔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팠어요. 미안해요, 정국아. 정말 미안해요. 왜 미안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윤숙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정국은 윤숙의 표정만 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카페를 나올 때쯤 정국이 윤숙에게 말했습니다. 윤숙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윤숙은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정국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드릴게요. 정국은 윤숙에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윤숙은 그 명함을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국과의 재회가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 사람이 자신을 잊지 못해서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국과 만난 지 3일이 지났지만 윤숙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계속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정국의 모습과 그의 마지막 말이 맴돌고 있었죠. 당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윤숙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태수도 모르게 몰래 간직해온 상자였어요. 상자 안에는 정국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정국이 써준 편지들이 들어 있었죠. 3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추억들이었어요. 사진 속의 정국은 29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윤숙도 26살의 꽃다운 나이였죠.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때만 해도 평생 함께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윤숙과 정국은 1년 동안 만났습니다. 정국은 당시 작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어요. 비록 돈은 많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이 있었죠. 윤숙은 그런 정국의 모습에 매력을 느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윤숙의 직장 선배 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에게 끌렸어요. 정국은 윤숙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고 윤숙도 정국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죠. 윤숙아, 우리 결혼하자. 정국이 프로포즈한 건 만난 지 10개월 되던 날이었어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하던 중이었죠. 윤숙은 너무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나는 윤숙이 아니면 안 돼. 그날 밤 윤숙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정국과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 남자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일해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건설회사 직원? 그거면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 딸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어머니도 부정적이었어요. 윤수가 엄마가 보기에는 그 남자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윤숙은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국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반대했죠. 안 돼. 절대 안 돼. 그런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 아버지의 단호한 말에 윤숙은 절망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결혼할 수도 없었어요. 당시만 해도 부모님의 허락 없이 결혼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걱정 마라.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 찾아줄게. 부모님이 찾아준 사람이 바로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정국보다 나이도 2살 많고 월급도 많이 받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윤숙에게 더 나은 조건의 남자였어요. 윤숙은 정국에게 이별을 통보해야 했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정국아,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정국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부모님이 반대하셔. 결혼 허락이 안 날 것 같아. 그럼 우리끼리라도 결혼하자. 부모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어. 정국은 윤숙의 손을 꽉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윤수가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봐. 나 없이는 못 살아. 정국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윤숙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미안해, 정국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윤숙은 그 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매일 밤 정국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태수와의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윤숙의 마음은 정국에게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정국이 나타나서 자신을 데려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정국은 나타나지 않았죠. 결혼 후에도 윤숙은 가끔 정국 소식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공통 친구를 통해 알아보니 정국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죠. 정말 나 때문에 결혼 안 한 거구나. 윤숙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국이 3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만약 그때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국과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국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윤수가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이 나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세요. 윤숙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국에게 연락할까 말까 고민이 되었어요. 마음으로는 정국을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날 저녁 미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수가 어떻게 됐어? 그분과 만나보니까 어땠어? 윤숙은 미자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국이 자신의 첫사랑이라는 것, 30년 전에 헤어진 사연, 그리고 정국이 자신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정말 운명이야. 미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정국이한테 연락해야 할까?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윤수가 이번에는 놓치지 마. 미자의 말에 윤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셨고 태수도 없었죠. 이제는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윤숙은 정국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국아,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곧바로 정국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지난번 그 카페로 올까요? 내일 오후 2시에.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윤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정국을 만나면 30년 전의 이야기를 자세히 해야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솔직하게 말해야겠죠.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예요. 다음 날 오후 2시, 윤숙은 카페 로망에 도착했습니다. 정국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난번보다는 덜 떨렸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죠.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정국 씨. 안녕하세요, 윤숙 씨. 어서 앉으세요. 두 사람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국이 커피를 주문해 주었고 윤숙은 고마워하며 받았어요. 정국 씨, 지난번에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도 그래요. 갑작스러워서. 윤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국 씨가 30년 동안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저 때문이었나요? 정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윤숙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과 만나볼 기회도 있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윤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국이 자신 때문에 30년을 혼자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어요. 정국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부모님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테니까요. 정국은 윤숙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숙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윤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폭력과 외도, 그리고 도박 문제까지 30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정국에게 털어놓았어요. 정국은 윤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30년을 견뎠어요? 견디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였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윤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미자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못했던 일들을 정국에게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죠. 정국 씨, 저는 이제 너무 상처받고 지친 여자예요. 다시 사랑할 자신도 없고 누군가를 믿을 용기도 없어요. 윤숙 씨, 그래도 정국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적어도 제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사람이 잘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국은 윤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윤숙 씨,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 어렵겠어요. 무엇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윤숙 씨가 마음을 회복할 때까지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냥 친구로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정국의 따뜻한 말에 윤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배려와 이해였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짧게 만났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어요.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정국이 윤숙에게 제안했습니다. 윤숙 씨,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 드실래요? 새로 생긴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좋아요. 그런데 정국 씨는 평소에 어디서 식사하세요? 혼자 사시는데 주로 백화점 식당가나 호텔 뷔페를 이용해요. 집에서 요리하는 건 잘 못해서요. 윤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국이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집밥 한 번 못 먹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백화점 식당가에 도착해서 한식 뷔페에 앉았습니다. 정국은 익숙한 듯 음식을 골라왔지만 윤숙은 그런 정국의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정국 씨, 정말 30년 동안 이렇게 혼자 식사하셨어요? 네, 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윤숙이 갑자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이렇게 살 거면서 왜 나를 잡지 않았어요? 내가 30년을 지옥에서 살았는데 정국 씨는 여기서 혼자 식사하면서 살고 윤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까웠어요. 만약 그때 정국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잡아줬다면 어땠을까? 둘 다 이렇게 외롭게 살지 않았을 텐데. 윤숙 씨,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정국은 당황해서 윤숙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윤숙의 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 됐네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정국은 윤숙에게 물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윤숙은 눈물을 닦으며 미안해했어요. 정국 씨, 앞으로는 제가 밥을 해드릴게요. 뭐라고요? 제가 요리를 해드릴게요. 30년 동안 혼자 식사하셨으니까 이제는 따뜻한 집밥을 드셔야죠. 정국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숙의 제안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런데 제 집에서요? 네, 정국 씨 집에서 해드릴게요. 제 집은 너무 작아서. 사실 윤숙은 자신의 집에 정국을 들이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아직 태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날부터 윤숙은 정국의 집에서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정국의 집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났어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흔적이 곳곳에 보였죠. 첫 번째 요리는 김치찌개였습니다. 윤숙이 직접 담근 김치로 끓인 찌개를 맛본 정국은 눈물을 흘렸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나요? 그냥 평범한 김치찌개인데. 아니에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집에서 끓인 찌개 맛은 정말 처음이에요. 정국의 말에 윤숙도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음식이 정국에게는 특별한 의미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 윤숙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정국의 집에 가서 요리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정국도 윤숙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죠. 어느 날 윤숙이 정국에게 물었습니다. 정국 씨, 정말 저를 기다려 주실 거예요? 네, 얼마든지요. 저는 아직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겠고, 괜찮아요. 저는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국의 진심 어린 말에 윤숙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사랑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정국과 함께 있을 때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국과 다시 만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숙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과거의 인연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지만 지금은 정국에 대한 감정이 새롭게 싹트고 있었죠. 어느 일요일 오후 윤숙은 정국의 집에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국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준비한 거였어요. 갈비를 푹 끓이는 동안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윤숙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정국이 윤숙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윤숙은 정국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런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예전의 윤숙이 같아요. 정국의 말에 윤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어요. 정국 씨, 저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국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윤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어요. 정국 씨,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아직 부담스러우시죠? 정국이 당황해서 사과했지만 윤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나요? 네, 3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요. 아니, 지금이 더 간절해요. 정국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윤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태수는 결혼 생활 내내 윤숙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정국 씨를 사랑해요. 윤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정국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정말 저를 사랑해 주세요? 네, 30년 전에도 사랑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이 더 간절해요. 정국은 윤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윤숙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정국의 따뜻한 손길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죠. 윤숙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윤숙은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네,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윤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윤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음으로는 정국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국 씨,
저는 이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나이도 많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윤숙 씨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윤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태수 씨와 다른 사람이에요. 절대로 윤숙 씨를 아프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국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에 윤숙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네, 충분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이후로 윤숙은 매일 고민했습니다. 정국과 결혼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만나기만 하는 게 나을까? 고민 끝에 윤숙은 미자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자야, 정국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정말? 그럼 당연히 해야지. 미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결혼해도 될까요? 한번 실패한 결혼인데. 윤수가,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지. 정국 씨는 달라. 어떻게 확신해요? 봐봐. 정국 씨가 너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너를 아끼고 존중하잖아. 태수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미자의 말이 맞았어요. 정국은 윤숙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고 윤숙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죠. 그런데 나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 둘 다 환갑이 다 됐는데 그게 뭐 어때서? 요즘 50대, 60대 재혼하는 사람들 많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미자의 격려에 윤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다음 날 윤숙은 정국에게 전화했습니다. 정국 씨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집으로 올까요? 저녁 해드릴게요. 정국의 집에 도착한 윤숙은 정국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윤숙이 입을 열었어요. 정국 씨, 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정국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정국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정국은 기뻐서 윤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윤숙도 정국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느꼈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죠. 윤숙 씨,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평생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도 정국 씨를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반대도 세상의 시선도 상관없었죠. 이제는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언제 할까요? 빨리 하고 싶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그럼 다음 달에 할까요? 너무 성급한가요? 아니에요. 좋아요.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큰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하기로 했어요. 나이도 있고 재혼이라서 화려한 결혼식은 부담스러웠거든요. 윤숙 씨, 정말 꿈 같아요. 3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저도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었어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치유해주는 사랑이었죠. 그날 밤 윤숙은 집에 돌아가서 태수의 사진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과거와 완전히 결별할 때가 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아야 했죠.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윤숙과 정국은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죠. 윤숙은 먼저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수의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신우이에게 재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벌써 재혼한다고요? 태수가 죽은 지 겨우 1년도 안 됐는데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워서. 그래도 최소한 3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숙은 시댁 식구들의 반대를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태수가 살아있을 때도 그들과는 가깝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형수님이 마지못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결혼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윤숙은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정국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국의 형님과 누나는 오히려 기뻐했어요. 정국아, 정말 다행이다. 너 혼자 사는 것 보기가 안쓰러웠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정국이 윤숙의 사진을 보여주자 가족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어요. 아, 정말 예쁘시네요. 인상도 좋으시고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정국의 가족들은 따뜻하게 윤숙을 받아들였습니다. 윤숙이 처음으로 정국의 형님 내외를 만났을 때도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옳게 우리 정국이 좀 부탁드려요. 요리도 못하고 정리정돈도 엉망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윤숙은 정국의 가족들과 금세 친해졌습니다. 태수의 가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윤숙과 정국은 신혼집을 구했습니다. 정국의 집에서 같이 살까도 생각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어요. 여기 어때요? 정국이 보여준 아파트는 윤숙이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새 아파트였어요. 30평 정도의 크기에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죠. 좋아요. 정말 좋아요. 윤숙은 아파트를 둘러보며 기뻐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주방도 넓어서 요리하기에 딱 좋았어요. 그럼 여기로 정할까요? 네, 여기가 좋겠어요. 두 사람은 신혼집을 구한 후 가구와 생활용품을 장만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가구도 모두 새로 샀어요. 윤숙이 좋아하는 따뜻한 색깔의 소파와 식탁, 그리고 정국이 원하는 큰 침대까지 두 사람의 취향을 조화시켜 가꾸어 나가는 과정이 즐거웠죠. 마침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작은 웨딩홀이었어요. 하객들은 30명 정도였죠. 정국의 가족들과 회사 동료들, 그리고 윤숙의 친구 미자와 몇몇 지인들이 참석했어요. 윤숙아, 정말 예뻐. 미자가 드레스를 입은 윤숙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윤숙은 화려하지 않은 연핑크색 드레스를 선택했어요. 나이에 맞게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이었죠. 너무 어색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스물대처럼 보여. 정국 씨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정말로 정국은 윤숙을 보자마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국 씨도 멋있어요. 정국은 진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신사다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키가 크고 인상이 좋았죠. 결혼식은 간단했지만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례 없이 두 사람이 직접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했어요. 윤숙 씨,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정국의 맹세에 윤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국 씨, 저도 30년을 그리워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윤숙의 맹세가 끝나자 하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모두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죠.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심플한 금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기다림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정국과 윤숙은 조심스럽게 입맞춤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간단한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정국의 형님이 축사를 해주었어요. 정국이가 오늘까지 결혼하지 않아서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두 분이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자도 축사를 했어요. 윤숙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정국 씨, 우리 윤숙이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두 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신혼여행은 가지 않기로 했어요. 나이도 있고 새로운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네요. 정국이 윤숙을 여보라고 부르자 윤숙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우리 집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가구가 제자리에 놓여 있고 꽃다발도 예쁘게 꽂혀 있었어요. 정말 신혼집다웠죠. 윤숙 씨, 아니 여보, 정말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정국의 진심 어린 말에 윤숙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는 여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58세와 60세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부부보다도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윤숙은 새로운 침실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잠들기가 아까웠어요. 정국도 마찬가지였죠. 여보, 잠 안 와요? 네,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와요. 저도요.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노후를 보낼 것인지. 여보, 우리 여행도 많이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요. 이제 남은 인생은 모두 행복만 할 거예요. 윤숙과 정국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진짜 사랑. 이제 두 사람에게는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되고 서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황혼 로맨스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윤숙과 정국의 결혼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완성이었습니다.